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대부도의 진행을 맡은 허태입니다. 대부도 서만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길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권 유일한 뉴타운 개발로 주목받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의 거여동, 그리고 광역교통망의 중심지인 모든 호선과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청량리역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임장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임장 활동 발로 뛰어서 저희가 직접 다녀왔다는 얘기고요. 신안산선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안산의 테라스 하우스를 여러분께 구석구석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자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문의 있으신 분은요. 2077-6363, 2077-63빌딩 이걸로 외우시고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자, 대부도가 이 부동산의 길돌자를 써서 길을 열어드린다는데 그만큼 저의 길을 열어드릴 전문가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요, 최진희 전문가님과 함께 임원이십니다. 이사님이면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역시 강남권을 준비한 것답게 네. 룩 자체가 청담동 신사동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헤어도 그렇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벌써 귀가 쫑긋한데 어떤 곳인가요, 전문가님? 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곳은 바로 이 거여동인데요. 이 거여동은 행정구역상 송파구지만 이제 송파구 끝자락에 머물러 있는 지역이라서 약간은 저평가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 상승의 폭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 사업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강남권의 마지막 남은 유일한 뉴타운 사업으로 한창 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여 마천 지구는 이 북일의 개발 신도시와 또 바로 인접을 하고 있죠. 따라서 주택 공급이라든지 또 업무 시설의 공급으로 앞으로 이 수요층이 더욱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감일 공공택지 역시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이 동남권 지역 아래쪽으로 커다란 대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곳이 바로 이 거여역인데요. 그 이유는 거여역 인근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 가장 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상업 업무가 발달한 이 거여역인데요. 이 북위례를 관통하는 이 도로가 신설이 되면서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인구들이 이 거여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앞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또 수요층이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곳이 거여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송파구라고 했을 때 이게 두근두근 떨리기까지 하고 또 이 거여 마천 뉴타운뿐만 아니라 이 북일의 신도시 개발까지 동시에 이제 수혜를 막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거여동에서 눈여겨볼 투자처 어떤 유형의 물건인가요? 네. 위치는 바로 5호선 거여역 도보 1분 이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분 이내라고 하지만 제가 직접 가봤을 때는 30초도 안 되는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전용 면적은 29.9제곱미터의 투룸 주택입니다. 총 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역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7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활용 시 실제 투자금은 3,70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도보 1분 거리, 그리고 빠르면 30초. 내가 지하철에서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 그랬을 때 30초 1분이면 화장실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자, 초역세권 투룸 다세대 주택. 주변의 생활 환경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여역 도보 1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 거여역을 이용하게 되면 3호선, 5호선, 8호선, 이 9호선 이 다수의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와도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이나 도심으로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특히 송파구의 굵직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잠실, 이 수서 등 신성장권역의 개발 축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수서 역세권을 비롯한 이 송파권 개발에 아주 가까운 수혜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남권 유통센터와 이 문정법조 단지 업무 라인에 이게 수많은 이 업무 이 고용 인원들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층도 잘 갖춰져 있고요. 이 다양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임차 수요층도 더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죠. 위로는 가든파이브를 비롯해서 롯데월드타워, 또 쇼핑몰과 가락시장 등 이 송파 생활권의 인프라를 공유를 하고요. 또 아래쪽으로는 이 북일의 신도시의 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학군과 주거도 잘 갖춰져 있죠. 또 근린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도 이 녹지 공간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가 높은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거여역을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거여 마천 뉴타운과 또 북일의 신도시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고 또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 교통 접근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요층이 들어오는 중심 역세권이 바로 이 거여역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여동, 거여역과 가깝고 30초 거리입니다. 생활 인프라가 정말 좋은데 요즘 현대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삼성동? 네, 그렇죠. 거기에 어느 정도 인구가 들어오나요? 많이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네, 들어오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러니까 들어옵니다. 거기서도 가깝기도 하니까 이게 직주 근접적으로서는 그렇죠. 최고겠네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개발 호재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 사업인데요. 이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 약 100만 제곱미터에 걸친 이 강남권의 유일한 뉴타운입니다. 2-1구역과 2-2구역을 예를 들어보게 되면 올해 7월 입주 예정이죠. 이 편한 세상과 2022년 예정된 이 롯데캐슬을 시작으로 지지부진했던 이 뉴타운 개발 사업이 점차 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거여마천 지역은 송파권이지만 이제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개발을 통해서 이 다각도의 환경 개선이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규모 주거 계획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의 집가 상승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또 인구가 늘어나고 또 상업과 업무 시설이 늘어나면서 이 임대 수요층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례 신사선과 위례 트램 노선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위례 신사선은 위례에서 신사까지 총 11개소의 정류소를 거치게 되면서 7개의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 영동대로 통합 개발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게 될 계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례 트램 노선은 이 5호선 마천에서부터 위례 신도시를 관통하게 되는데요. 8호선과도 또 연계가 되게 됩니다. 2024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위례 신사선과도 함께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노선은 이 서울 동남권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구축을 하고요. 또 위례 지역의 이 대중교통 접근성을 크게 증폭시키면서 또 이 거여 마천의 교통을 더욱더 촘촘하게 만드는 그런 교통망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경제에 높은 기여도를 할 수 있는 계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거여 마천 뉴타운과 위례 신도시 가운데 딱 있는 거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입니다. 제가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 일단은 송파구의 끝자락의 거여동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위례 신도시 두 개의 키워드만 봤을 때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역이라 그렇죠. 사실 그 형과 누나가 똘똘한데 네네. 가운데 뭐 사촌 동생이든 뭐든 간에 네네. 이 친구도 잘 살아요. 그렇죠. 절대 떨어질 리가 없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시세 중요합니다.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주변 시세는 매매가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7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예상가는 2억 7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 활용 시 실투자금은 3,700만 원에서 4천만 원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1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시게 되신다면 실투자금은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동, 송파구 거여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요. 3억 1천에서 3억 5천7백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요. 3,700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1억 6천에서 1억 7,7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끝으로 이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사람들이 좀 고민하는 점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서 체크할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여역 도보 1분 이내 초역세권 다세대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주택은 가시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조망이라든지 채광, 전망이 매우 우수하고요. 또 고급 인테리어로 자재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입니다. 또한 넓은 거실과 디귿자 아일랜드 식탁, 강마루 시공 등 이 주거 동선이 편리한 설계를 했고요. 또 중문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소음과 단열에도 굉장히 튼튼한 모던하고 깔끔한 주택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다세대 주택이긴 하지만 에어컨, 아일랜드 식탁, 빨래, 건조대, 중문까지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만 갖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파구 거여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체크해야 될 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브릿지 대부도 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송파구 거여동 첫 번째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볼 지역은 어딘가요, 전문가님? 네, 청량리로 가보겠습니다. 이 청량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대형 상가를 준비해봤는데요. 이 청량리는 서울 동북부 최대 중심지로 이 고밀도 복합 개발지입니다.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이 재개발의 영향으로 이 강남 못지않은 집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초미의 관심 지역이면서도 완벽한 교통망의 계획된 최대 이 관심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뭐 청량리 할 말이 많은데요. 일단은 말이죠. 이 낙후된 모습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탄생을 하려고 하는데 수도권 광역교통의 허브로 발전하고 있는 전농동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은요. 총 4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 역세권으로 동부권 최대 교통 중심지입니다. 자, 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역세권 상권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한양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등 다수의 명문대학교 밀집돼 있고 대학생과 교직원들로 구성된 고정 소비 수요층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농동을 주목해야 할 가장 큰 이유, 바로 청량리 개발입니다.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 한 곳인데요. 청량역 일대는 균형 발전 촉진 지구로 지정되면서 도시 재정비 사업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지역 발전과 유입 인구 증가가 기대되는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자, 동대문구 전농동입니다. 발음이 힘듭니다. 전농동. 자, 여기서 추천해 주실 투자처 어떤 유형의 물건인가요? 네, 다중 역세권입니다. 청량리역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청량리역에 위치한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총 1층에서 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약 25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시세는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대출 활용 시 1억 2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좋습니다. 이 아주 좋은 상가에 대해서 정말 소개를 해주셨는데, 자, 이 주변 환경, 입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네네. 이 청량리는 서울에서도 핫한 지역이죠. 이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이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구를 비롯해서 위로는 위문 희경, 또 아래로는 전농 답신리 뉴타운 등 이 주택 재개발 사업과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활발히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현장은 청량리역 1분 거리 초역세권 상가인데요. 이 상업시설이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앞으로 이 교통 환경이 더욱더 최상으로 이 자리를 잡을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청량리역은 1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KTX, 경원선까지 총 6개의 노선을 이용하는 강북 최대의 교통의 요충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GTX, BC 노선, 또 면목선, 또 SRT 연장 등 또 앞으로 계획된 노선들이 또 쭉 있기 때문에 최다 11개 노선이 이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최대 규모의 역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여기에 동부간선도로와 또 외곽 순환도로도 이제 접근이 굉장히 쉽고 또 60개의 버스 노선까지도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못지않은 상승률이 기대가 되는 지역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지역이 이 청량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상가는 대로변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또 2만 명의 고정 수요가 있고요. 또 앞으로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와 같이 이제 업무 단지들이 새롭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우 수요를 확보한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실률이 낮고 또 이제 임대료 상승세나 또 나중에 매도 시에도 굉장히 황금성이 좋은 상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으로 이제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약재시장, 또 청가물시장 등 6개의 재래시장이 있고요. 또 카이스트, 고대, 경희대, 시립대, 외대 등 수많은 이제 대학교들이 포진되어 있고 또 고대병원이라든지 경희의료원 등 이 병원 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라든지 구청, 또 도서관 등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장은 청량리에서 유일하게 이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역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변 상가보다도 이제 접근성이 매우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대형 개발지인 청량리역과 1분도 안 되는 초역세권이라는 상가이기 때문에 매우 커다란 메리트가 있는 입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 그 입지 설명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자, 물 한 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좀 물 좀 드시면서, 야, 대단하시다. 이거 입지 설명하다가 지치셨어. 얼마나 뭐가 많으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고정적인 소비층까지 확보를 했는데 말이죠. 계속해서 개발 호재 또 하시는데 지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청량리도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GTX 노선이죠. GTX B 노선과 C 노선이 더블로 들어오게 됩니다. B 노선은 송도에서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C 노선은 금정에서 삼성, 청량리, 의정부를 거치게 됩니다. 이 주목할 점이 이제 바로 더블 GTX 노선이라는 점인데요. 이 삼성, 서울역, 이 청량리 단 3곳에만 이 더블 역세권으로 GTX가 들어오는데요. 이 한 곳인 이 청량리는 이 환승 트라이앵글의 하나로서 앞으로 이 동부권의 광역 환승 센터의 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면목 경전철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강북 횡단선은 청량리에서 목동을 잇는 경전철 노선입니다. 현재 이 내부 순환도로의 교통 정체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앞으로 그 교통 체증을 완화를 시키고 또 교통 낙후 지역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연결하게 됩니다. 또한 면목 경전철은 청량리에서 신내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철도 노선의 사각지대였던 이 동대문구와 이 중랑구를 지나는 노선으로 앞으로 이 동부권의 취약지구의 교통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통 확충들은 앞으로 이 체계적으로 환승센터를 구축하게 되면서 지역적으로 이동 인구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의 이제 호재로는 이제 청량리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밀도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래된 상가라든지 낡은 건물 또 혐오 시설을 새롭게 정비를 시키면서 이 청량리의 역 주변을 완벽하게 클린시키는 그런 개발 계획입니다. 40층에서 65층 초고층에 이제 10개 동의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되고요. 이제 호텔이라든지 유통센터, 이 오피스들이 확충이 되면서 이 동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농 답심리 뉴타운 개발 사업도 이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홍농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 청량리 사업들로 인해서 이 개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다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낙후된 지역에서 새롭게 변모할 가능성도 크고 또 예상 가치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한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잘하셨습니다. 자, 이 상권 확대가 기대되는 다양한 호재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봤고요. 자, 청량역 상권에 위치한 이 상가의 현재 시세에 대해서 자, 저희 팔토시 보이시죠? 공부하려고 제가 지금 썼습니다. 이게 또 전문가님이 끝나고 바로 가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적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쓸 거 있으면 쓰시고 자, 시세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세는 이제 상가이다 보니까 층수와 면적별로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상이한데요. 일단은 그 매매가 시세가 4억에서 9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가는 보증금이 4천에서 9천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월 16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출 60% 가능 시에 실제 투자금은 1억 2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동대문구 전농동 초역세권의 상가 평균 시세는요 4억에서 9억 원이고요. 대출을 활용하시면요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요 1억 2천에서 2억 7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대문구 전농동의 상가 자 네. 체크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상가이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수요층이 어떤지 또 입지는 어떤지 또 MD 구성을 꼭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본 현장은 청량리역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상가이기 때문에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또 10만 명의 유동 인구와 약 2만 세대의 확보한 수요층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 상가는 이미 이제 유명 브랜드가 70% 이상 입점 의향서를 제출할 정도로 이제 유망한 상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 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A블럭과 B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블럭은 25층, B블럭은 43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규모 오피스텔 저층부에 있는 상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A동은 이제 병원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제 B동은 일반 상업 시설로 MD가 이제 구성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이 전 상가가 수평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좋고 또 주변 인구수, 면적 대비 뭐 입주 세대라든지 상가 비율, 상가 이용객 수로 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상가로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최진희 이사님이 자 시작한 30분 만에 페이스를 찾으셨습니다. 너무 좋고요. 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요. 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대부도 대한민국 부동산의 길라잡이 길을 열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그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임장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임장 활동 직접 발로 뛰어서 그 현장을 보고 카메라로 찍고 왔다는 얘기인데 우리 최진희 이사님이 직접 가신 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을 시켜서 네. 갔다 오셨는데 어떤 지역을 갔다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안산 신길 지구에 있는 그 테라스형 하우스를 가봤는데요. 이 신안산선의 최대 수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남부권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는 지역이고요. 숲세권, 학세권, 역세권 이 3박자를 두루 갖춘 곳으로 이 대규모 업무단지 개발과 또 앞으로 교통망 확충이 기대가 되는 수혜 지역입니다. 이 3기 신도시인 장상 신도시와도 인접해 있고 또 녹지 공간이 잘 갖춰져 있죠. 또 뿐만 아니라 학군도 풍부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그 세대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업무산업단지 개발이 또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남부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안산선의 수혜 지역입니다. 신안산선. 자, 영등포를 지나서 여의도까지 도착하는 그런 호선인데요. 자, 현장의 구석구석 저희가 정말 준비 많이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 VCR이 나가는데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VCR 테라스 하우스 보시죠. 햇살 가득한 테라스에 앉아 즐기는 커피 한 잔의 여유. 누구나 꿈꾸는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꿈을 이곳 안산에서 이뤄드릴게요. 앞으로 서남부권의 중심지로 발전할 안산 신길지구는요, 신안산선이라는 특급 교통호재와 함께 안산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구로구를 뛰어넘는 첨단 산업도시로 발전할 예정이고요. 또 여기에 우수한 학군과 더불어 생활 인프라까지 주거의 3요소를 고루 갖춘 안산의 대표적인 주거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단독주택의 독립성과 아파트의 편리성을 살린 테라스 하우스를 공개합니다. 와, 여기 진짜 단지 분위기 어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요. 네. 여기 진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네. 되게 편안하지 않으세요? 네, 마치 여기 지금 도심이잖아요. 네. 근데 근교에 힐링 여행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기 단지 컨셉은 이제 도심에 있는 휴양지 같은 테라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총 9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세대수는 14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1세대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시진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심 속의 휴양지 같은 그런 이제 컨셉에 대한 아파트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시끄럽거나 이랬던 도시 속에서 좀 벗어나서 좀 휴양지 같은 삶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분위기 자체도 되게 편안하게끔 조용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지금 벌써 힐링되는데 오늘따라 또 햇살도 너무 좋고요. 기대가 됩니다. 그럼 들어가서 한번 제가 안내 한번 해드릴까요? 네, 가실까요?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내부 들어갑니다. 오, 좋다. 가장 먼저 돋보였던 것이 바로 이 구조였는데요. 대칭형 설계로 이루어져 있어 층간소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테라스 하우스답게 자연을 벗삼아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입구 쪽에는 딱 네. 오시면은 오른쪽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당연히 뭘까요? 신발장! 그렇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신발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까지 세 칸? 네, 이렇게 어?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그리고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똑같이 뭐 신발장이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거 뭐야? 이거는 이제 팬트리룸.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팬트리예요? 네, 맞습니다. 요새 신축 아파트들은 이제 아무래도 베란다, 한마디로 발코니 이런 부분이 없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네. 공간 자체들이 많이 부족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입구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팬트리 공간이 입구에서 붙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중문도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슬라이딩 네,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있습니다. 이렇게 열으시고 그러면 저희 거실부터 살펴볼까요? 네, 바로 왼쪽에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분위기는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포셀린 타일로 네. 아트월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천정은 알거든요. 요거를 우물형 천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우물형 천장 같은 경우는 들어오셨을 때 이렇게 우물처럼 안쪽으로 깊숙이 파여져 있잖아요. 네. 이게 시각적으로 조금 더 층고 자체를 높여주는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이시게 되면 그만큼 답답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거예요. 저게 한 몇 미리가 될까요? 지금 저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cm 정도가 올라간 거죠. 10cm. 네.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이거 옵션인가요? 네, 이거는 저희 지금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에어컨 획득! 안 사도 된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 거실에 한 대, 그 다음에 안방 쪽에 한 대, 두 대나 오.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저 아까부터 사실 여쭙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 이 바닥에 이 선은 뭐예요? 아, 이 바닥의 선이요? 네. 여기 요새 이제 아파트 뭐 이렇게 놀러 많이들 가보시잖아요. 네. 가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놔서 한쪽 공간은 원래는 발코니로 빠져 있는 공간, 한마디로 서비스 면적인데 네. 여기를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렇게 확장을 무료로 해놨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이 무료다. 네, 맞습니다. 서비스 면적을 생활 공간으로 쓸 수 있다. 그렇죠. 좋네요. 네. 이게 주는 게 은근히 있네요. 나는 분위기가 좋아서 주는 건 없을 줄 알아 기대 안 했는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라. 근데요, 네. 지금 여기가 발코니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렇다면 과연 이 공간은 무엇인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여기는 짠! 저희의 또 이렇게 숨겨진 공간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기는 어딘가요? 자, 여기는 저희 네. 이제 테라스 하우스를 대표하는 테라스 공간이죠. 저쪽은 발코니, 여기는 테라스. 네, 맞습니다. 사실 저 이 공간이 너무 좋아서 네. 제가 처음에 여기 오자고 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네. 아니 이런 공간이 도심 속에 어디 있어요?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곳은 숲세권에 자리하고 있어서 경관을 바라보고 있자니 정말 마음도 편안해지고 차분해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아파트와는 다르게 테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고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에도 정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방을 볼 건데 주방이 굉장히 널찍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공간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먼저 주방 구조가 니은자 구조의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냉장고는 옵션은 아니세요. 그러면은 여기 옆에 오븐은 오븐은 저희가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븐은 주시는군요. 네. 옵션이고요. 오븐이 자, 수납장도 위아래로 지금 이게 다 수납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여기 가스레인지 네, 가스레인지도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옵션입니다. 3구 가스레인지 옵션이고요. 네.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아일랜드 식탁. 아일랜드 식탁이 주부님들이 진짜 좋아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수납 공간이 네. 다른 아일랜드 식탁은 이제 어머님들이 속았다라고 했던 게 딱 네. 문을 열었을 때 요만큼까지밖에 깊이가 없는데 저희 맞아요.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저 깊숙이까지도 수납 공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혼자 외딴 섬에서 홀로 갇혀있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있으면 여기 아이들 네. 혹은 우리 가족들이 식사를 하면서 나는 네. 여기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해요. 맞습니다. 이제 주부님들 외롭지 않아요. 우리 함께 해요. 자, 주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기 한켠에 공간 하나 보이시죠? 이곳은 김치 냉장고나 세탁기, 건조기 등과 같은 부피가 큰 가전들을 놓을 수 있겠더라고요.
1층 화장실에는 가족 모두 사용 가능한 욕조가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는 이렇게 창고가 하나 있는데 이곳엔 부피를 차지하는 여러 가지 짐을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 올라왔어요. 이런 느낌. 방이 지금 하나, 이쪽에 둘, 둘, 셋. 세 개가 있고 네, 이쪽 방부터. 네 여기부터 네. 보여드릴게요. 짜잔. 여기가 안방인가 보다. 네, 맞습니다. 아, 여기도 햇살이 어쩜 이렇게 잘 들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네. 제가 아까 밑에서 설명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버튼이 있죠. 우와, 이거 뭐예요? 이 버튼이 지금 환기중이라는 표현이죠. 이게 환기 기능을 하는 이 시스템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요거를 네. 지금 보여드리면 얘를 올리면 그거가 여기가?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가 문이 막혀 있던 게 열리는 거고요. 아, 여기 문이 네, 위에 있는 문이. 창문을 굳이 열지 않아도 환기를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요새는 막 이렇게 서리가 끼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 문이 하나 있는데 저 여기 뭔지 알 것 같아요. 뭘까요? 저는 집을 많이 돌아다녀봐서 알아요. 여기 이제 드레스룸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아. 공개할게요. 자, 드레스룸 짜자잔! 여기 드레스 옷 보관하시면 창피해. 되시겠네요. 창피해. 여기 이렇게 전 여기에 들어가시면 옷을 보관할 겁니다, 여러분. 제 옷장이에요. 창피해. 여기 뭐예요? 욕실이에요? 그럼요. 여기 욕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양쪽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생활을 하실 때도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분리를 해놓은 욕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너무 좋다. 네, 여기 고급 호텔에 있는 욕실 같아요. 이거 여기가 이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거 해바라기 샤워기, 레이디 샤워기인데 여기서 이제 물이 샤 하면은 여기서 샤 여기가 이제 욕실이면 이 문을 제가 못 봤잖아요. 그렇죠. 여기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제 자. 드레스룸. 짜잔, 드레스룸입니다. 아, 좋아. 이렇게 옷을 충분히 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뭐 어디를 가셔도 요새는 다 드레스룸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네. 폭만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은 제가 나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여기가 지금 중간 연결되는 공간인데 네. 이렇게도 또 활용할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은 연출을 이렇게 서재로 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다 없애고 나면은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공간 한번 보실게요. 계세요? 네, 누구 계세요? 드레스룸입니다. 아, 여기가 그렇습니다. 이 아까 전에 제가 이 파일 넓이를 보셨던 그 네. 넓이 공간이 드레스룸 공간이 이 바로 뒤쪽에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 이 벽을 허물고 나서 이 공간적으로 활용을 더 넓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방으로 한번 이제 가볼까요? 네, 제가 이쪽 방 먼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작은 방인데 네. 오. 근데 네. 문은 두 개인데 네. 왜 방은 하나예요? 이게 문이 두 개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중간에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이렇게 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을 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세요. 가벽의 변신! 와, 정말 놀랍지 않아요? 드레스룸을 줄여서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넓혔다 줄였다도 가능하더라고요. 큰 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벽을 제거할 수도 있고 방을 2개 원하면 벽을 세워도 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집 꾸미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겠죠잉? 자, 그럼 내부를 살펴봤으니 외부 환경도 살펴봐야죠. 먼저 교통 살펴볼게요. 4호선 안산역에서 도보로 이용했을 때 8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11개 노선이 다니는데요. 안산역에서 이 노선까지
두 정거장이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안산역에서 한 정거장만 더 가면 초지역이 있는데요. 초지역에 신안산선, 스웨인선, KTX 등의 교통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여의도, 강남 등 서울 간 이동 시간이 짧아질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구로의 쥐밸리 다들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안산에는 Y밸리가 있습니다. 반월 국가산업단지, 시와 국가산업단지, 이 두 국가산업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직주 근접이 가능해져 가치 상승 또한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 속에서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산 신길지구의 테라스하우스 어떠셨어요? 녹지 풍부하죠?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생활 인프라까지 고루 갖춰져 있어 가족이 살기에 더욱 좋은 테라스하우스. 꼭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야, VCR 보면서 보는 내내 제가 흐뭇하게 보게 되는데 좀 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위치와 구조, 기본적인 정보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4호선 안산역 도보 8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 84.6제곱미터이고요. 이 아파트와 단독 주택의 장점을 합친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전세대 복층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9개 동 141세대의 세대수가 조금 많은 그런 주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방 3개, 거실 2개, 욕실 2개,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약 40평 이상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고 또 공급 면적에 준하는 대지 지분이 높다라는 게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아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데 사당이 4호선에 있죠. 그리고 서울과도 접근성이 좋은데 입지, 주변 입지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산 신길지구 내 이 신길동이죠. 이 택지지구 내 깔끔하게 조성된 그 고급 테라스 하우스입니다. 이 조용한 숲세권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인데요. 이 전세대가 복층형 고급 빌리지입니다. 이 현장 바로 옆에는 이제 공원이 또 따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단지 내 산책로와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전면과 측면에 모두 숲세권 조망이 가능한 그런 친환경 요소를 갖춘 주택입니다. 이 자녀를 둔 젊은 세대라든지 또 은퇴 세대들이 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추천해 드릴 만한 물건이고요. 또 주변에 학군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통학 환경이 좋고요. 또 대형 병원이라든지 창고형 매장, 또 마트, 관공서, 이 음식 문화거리 등 이 인프라도 잘 갖춰진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4호선 안산역과 8분 거리로 이제 도보로 8분 거리가 되는데요. 이 가깝게 있고 이 다음 정거장인 이 주목할 만한 바로 초지역이 바로 한 정거장과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현재 4호선과 서해선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2024년까지 총 4개의 호선과 KTX까지 확보가 된다면 타 지역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영동 고속도로, 또 서해안 고속도로 접근성이 매우 좋고 또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11개가 있기 때문에 서울 주요 도심과 그 지방과의 이동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장 아래쪽으로는 이제 앞으로 시아 멀티 테크노밸리와 또 스마트 시티 등 이 업무 라인이 새롭게 이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서울에 이제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주거지로서 대체 주거지로서 이 수도권인 경기도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 워라밸 트렌드가 대두가 되면서 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세대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트렌드에 맞춰서 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실생활의 편리함과 또 이 숲세권 또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점을 두루 갖춘 입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말이죠. 숲세권인 것 같아요. 요즘 뭐 미세먼지다, 안 좋은 바이러스 많은데 네. 이런 숲에서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변에 또 그래도 많이 오르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수요층이 들어오고 또 일자리가 확충되는 그런 호재인데요. 바로 이 산업 업무단지 개발입니다. 먼저 완산 와이밸리 개발인데요. 이 와이밸리 개발은 이제 안산 스카이 허브 시티로 이 1,000억 이상의 이 민간 투자 자본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입니다. 제2의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불리는 사업으로 이 G밸리보다 더 큰 규모로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큰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아 멀티 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이 21세기형 이 자연 환경과 첨단 사업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복합 단지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익금을 이제 환경 개선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친환경 사업에 이 투자를 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첨단 벤처 업종과 또 관광 휴양 시설을 함께 이 조화된 그런 사업으로 이 첨단 복합 단지로 새롭게 조성이 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완산 와이밸리 개발과 이 시아 멀티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이 업무 라인이 더 커지게 되면서 약 7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이 9조 원의 생산 효과를 유발하게 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제 신안산선을 빼뜨릴 수가 없겠죠. 이제 현재 이제 진행 중인데요. 이 서해선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이 소사 원시선이 들어오는 이 복선 전철과 이 신안산선이 개통하게 된다면 이 현재 이 서해선 구간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의도까지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도심과 업무 지역을 연결하게 되는 아주 발전 가능성이 큰 커다란 교통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의도 사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분들 도대체 그래서 얼마인데? 네? 시세 네. 알려주시죠. 네, 주변 시세는 4억 1,900만 원에서 4억 3,9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세 예상가는 3억 4천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투자 시 실투자금은 7,900만 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산 신길지구 테라스가 있습니다. 요즘 뭐 강남에 이런 데 테라스 없는데 테라스 하우스 평균 매매가는요. 3룸 기준 4억 1,900에서 4억 3,9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7,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 7,570에서 8,170만 원이고요. 예상해 보시면 되고요. 신길지구 테라스 하우스 볼 때 여러분들 많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포인트로 짚어주시죠. 네.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모든 주택이 대칭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주택과 서로 마주치지 않는 프라이버시가 강조된 주택이라는 점. 이거 좋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닥 충격 완화제를 썼기 때문에 이 층간 소음에도 완벽하게 잘 갖춰진 그런 주택이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모든 풀 옵션 구조로 이루어진 고급 테라스 하우스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님. 내가 볼 때 살고 싶으면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내가 좋으면 생각만 하면 늦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빨리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무료 상담 2077-6363 저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전화하시고요. 저희가 임장 이거 갔다 오셔서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말 한번 가보셔서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분 여기께서 인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알찬 정보 알려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레디 액션!